안녕하세요. 프리랜서십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투자라는 게 하면 할수록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결과 또한 고스란히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외로운 게 투자다. 특히 가장으로서 하는 투자는, 더 외로울 수 없다. 라고 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도록 함께 공부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EPR 프로퍼티 1분기 실적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E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4분기 실적 리뷰도 했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EPR은 극장에 특화된 레저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분기 4분기 리뷰를 할 때도 조금 제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결국엔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관심이 좀 적은 극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저는 많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친교 모임, 해외여행이나 이런 아이들 관련된 리오프닝 말고 뭐 데이트나 사교 모임 과 관련된 리오프닝 니즈의 공연이나 영화 관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수요는 돌아올 것이다. 넷플릭스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고요. 그 당시에 아이디어를 복기를 해보면 AMC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밈 주식이 하면서 제가 2불에 봤던 주식이 거의 60불이 갔죠. 제가 인생의 기회를 한번 놓쳤었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월배당 리츠에 제가 레저 리츠에 투자를 했고, 이 배경에는 이 47%가 극장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화관 수요가 돌아왔을 때 주가의 회복과 수혜를 볼 수 있겠다 해서 큰 비중으로 투자했던 미국 주식이 되겠습니다. EPR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화 관련된 기사들도 조금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영화에 대한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는 기사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반갑게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범죄도시2가 6월 6일 현충일 오늘 기점으로 90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영화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최초의 1000만 영화가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재밌는 영화가 있다면 넷플릭스에 머무르지 않고 극장을 찾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제 스스로 확인해서 기분이 일단 좋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극장을 코로나 때 얘기했을 때 조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지 왜 극장을 가냐, 이제 극장 시대 끝났다, 이런 조롱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기사들로 조금 부상을 받았고요. 주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탑건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레코드 하이가 아니고 메모리얼 데이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신기록을 세웠다. 신기록은 신기록인데, 그래서 기분 좋긴 하지만 올타임 하이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반응은 좋았다.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중에 제일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오프닝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도 범죄 도시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놀란 기사인데,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 영화에 대해서 극장 개봉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이때 핵심 논쟁은 45일간의 단독 극장 개봉을 인정해주냐, 60일을 해주냐, 이 차이 때문에 지금 논쟁을 좀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극장 업자들은 60일 동안 OTT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단독 상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넷플릭스 측에서는 45일만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 포인트가 논쟁이 가장 심한 포인트를
라서 조금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던 영화가 배트맨입니다. 45일간 무려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재밌는 영화라면 45일에 쇼부가 다 난다 라는 판단을 해준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극장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뭐 넷플릭스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뭐 주가 폭락이나 이익이 조금 감소한 그 수준인데, 극장은 거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45일 쪽으로 정해지고 넷플릭스 영화가 극장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극장 입장에서는 신상품, 그러니까 신 영화가 원활하게 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한 해 작품 수가 10편 정도면 넷플릭스는 30편 이상을 내놓는 최다작 제작사로 이미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극장 입장에서는 라인업을 정비하고 추가하는데 넷플릭스가 굉장한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극장에 걸리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넷플릭스 자체도 구독자 감소로 주가가 폭락을 하고 경쟁 격화로 레드오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타결될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극장 관련된 기사들을 좀 말씀드려 봤고요. 그러면 극장 수요가 어느 수준으로 돌아왔냐? 4분기 실적에서도 제가 일부 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년 기준으로 10만 명 이상 영화가 142편이었고 이 영화에서 불러들인 관객이 2억 2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당 평균 154만 명을 불러들였고요. 현재 5월까지 10만 명 이상 영화가 32편입니다. 올해. 그래서 2,724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평균 85만 명이기 때문에 회복률은 한 55%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1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 멀긴 했지만 많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런 영화진흥위원회를 제가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박스 오피스 모조라는 사이트에서 연도별로 매출액을 좀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이게 지금 박스 오피스 매출액이 지금 113억 달러였는데 지금 5월까지 매출액이 보시면 28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12를 곱하면 회복률이 약 60%. 미국이 저희보다 좀 낮긴 하지만 저희가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얘는 마스크 벗고 지금 리오프닝 한 지가 꽤 됐는데 저희가 리오프닝과 동시에 빡 치고 올라오는 역시 한국 분들은 화끈하기 때문에 확 치고 올라오고, 또 여기에는 이제 범죄도시 2라는 대작이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수요는 약 60%, 55에서 60%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EPR 실적을 좀 보면 스냅샷은 컨센서스는 비트를 했고요. 22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과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닝 퍼 쉐어는 1.16달러가 나왔고, 이거는 EPS가 12.6% 서프라이즈가 나온 수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1.5억 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매출도 한 16.6%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로스도 한 40.9%였고요. 이게 이제 4분기였는데 매출 레베뉴 그로스가 YOY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 속도가 가팔랐다가 조금 더 세츄레이션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컨센서스 대비 비트를 지금 한 4분기, 5분기 연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EPR 같은 경우에는 극장 산업과 밀접하기 때문에 극장 수요가 올라오는 만큼 이 이익도 꾸준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도 양호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가이던스 상향 부분이 있는데요.
가이던스를 또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의 굉장한 호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아포가 주당 4.3불에서 4.5불 사이로 예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올려서 4.39에서 4.55 정도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간가 기준으로 보면 한 1%나 2% 정도 올린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한 2% 정도 아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이던스를 조금 더 올렸기 때문에 좋은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저 관련된 자산에 사용되는 그 예산 규모도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 그러니까 700만 달러가 아니에요. 100만. 5억 달러. 5억 달러가 되겠죠? 5억 달러.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레저 자산을 취득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호재로 참 작용했고 실적 측면에서도 정상적으로 꾸준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향해 항해를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가 수준은 코로나 이전 대비 가야 될 길이 좀 먼 상태고요.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약 71불 정도였는데 현재는 50불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 45%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2.5불로 배당 재개를 시작했는데 두 번 정도 배당금 올리면서 연 3.3불 수준까지 배당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한 6.6%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배당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월 배당이기 때문에 다달이 캐시플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이고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배당금은 그래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은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3.8불 수준에서는 약 주당 0.5불의 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인상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월배당 리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배당금의 함수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배당금 올리게 되면 주가도 한 번 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은 앞에서 간단히 스냅샷을 보여드렸는데, 영어로 굳이 쓰자면, we are almost here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매출은 오케이. 하지만 아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Q 같은 경우에는 1.5억 불이 좀 나왔는데, 이걸 4를 곱하게 되면, 약 전성기 코로나 이전에 97%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출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아포 같은 경우에는 22년 1분기가 1.1불이 나왔고 22년 가이던스가 4.5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했을 때 여전히 8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가이던스 기준으로도 코로나 이전의 이익 수준에 올해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경영진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직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갈 수 현재 좀 미진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실적 관련된 리뷰는 여기까지 다 드렸고요. 현재 리치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분명히 있겠고 EPR 같은 경우에는 레저 리츠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이 레저 산업과 연계된 임차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장 쪽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1Q 보고서에서도 이런 비중들이 크게 4분기 대비해서 바뀌진 않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AMC나 리갈, 시네마크 이런 극장 임차인들의 비중이 높고 골프 야외에서 술을 마시면서 골프를 치는 우리로 치면 야외 시네마 스크린 골프 같은
탑골프가 임차인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EPR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으로 총평해 보면 꾸준하게 작년 2분기부터 수익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매출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당은 두 번 정도 올려서 꽤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6.6%라는 시가 배당률도 나쁘지 않고 월 배당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성장주들을 사기에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EPR은 여전히 극장을 믿고 있는 투자자로서 나름 추천을 드려보는 바이고요. 2분기 실적이 또 나오면 리뷰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인바디 소개를 드렸는데 뭐 너무 조금 늦긴 했지만 너무 늦지 않게 1분기 실적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해외 매출과 가정용 인바디의 매출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뭔가 뭐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계속 갖는 것보다는 주위에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영화를 좀 보시고 저도 지난 주말에 이제 포켓몬이 개봉을 해가지고 저희 아들하고 극장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범죄도시하고 주라기 공원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무인 그 티켓 자판기가 사람들을 대부분 맞이하고 있었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고 단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극장 산업에서 여전히 좋은 뷰를 유지할 수 있는 현장을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